이제 저희가 스본하는 과정, 그 다음에 스토어하는 과정, 그것들을 이제 실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는 뭐를 했죠? 마지막으로 해결이 안 됐어. 그랬을 때 시켜주는 운동을 했었죠. 운동 기억나세요? 아령. 아령까지만 해도 대단한 거야. 아령을 뭐 올려서 내리든지 뭐 둘 중에 하나니까, 그지? 그래요. 그래서 그 운동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다 됐어. 이제 마무리를 해줘야 돼. 그럴 때 쓰는 게 요 신경가동술이라는 거예요. 신경가동술. 처음 들어보시는 분? 제가 잠깐 그 2교시 때, 1, 2교시 때 그 뇌신경 우리 12쌍 공부하면서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나중에는 마무리를 신경가동술로 해준다. 아까 그 공부했듯이 1교시 때 이렇게 공부했듯이 근육이 움직이는데 가장 또 역할을 해주는 게 뭐예요? 신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신경조차도 우리 KSNS라는 그 신경, 자기 보호 신경도 같은 경우도 그게 둔하면 어떻게 돼요? 고장이 나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신경을 살려주는, 그 다음에 회복시켜주는 운동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네이버 같은 데 찾아봐도 오래된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오늘은 중요한 게 요것도 요거지만은, 마지막에 이제 신경가동술까지 해주고 다 보냈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수도까지 해주고, 다 좋게 회복시켜주고, 균형도 맞춰줬어. 그거를 또 언제 그 사람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 관리하는 터울이 보통 일주일이죠? 일주일 뒤에 와야 돼. 그런데 지금까지 관리해 보시면서 뭐 일주일 뒤에 내가 해준 거 딱 갖고 오시는 분 있어요? 어우, 이렇게 자신 있게. 없어요. 예, 진짜 없을 수밖에 없죠. 왜요? 왜? 생활 자체가 예전의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또. 시간이 없으니까 하라는 거 안 해서, 아까 선생님도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게으르고 말 안 듣는 사람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런 거 저런 거 책에는 나와 있지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요. 우리가 교정을 시켜놨어요. 그 다음에 몸을 맞춰놨어. 몇 시간 정도가 유지가 될까요? 3시간? 좀 더 쓰세요. 너무 돈 주고 그걸 받고 갔는데 그 3시간만 있으면 가는 중에 다시 돌아가잖아. 짧으면 8시간, 길면은 72시간이래요. 그게 뭐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예, 뇌가 하는 거예요. 뇌가. 그러면은 뇌가 바뀌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그게 안 바뀌고 그대로 갈 수 있을까요? 바뀌기 전에 또 받아야 돼. 바뀌기 전에 또 받아야 돼. 그거를 얼마만큼? 6개월 동안 해야지. 이건 중국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논문에 나와 있는 거고. 6개월 정도는 해야지 이제 뇌가 인지를 해가지고 이제 바뀌지가 않는 거야. 무슨 말이냐? 내가 다 균형 맞춰주고 뼈, 골격, 근육 다 맞춰줬어. 아까 하라는 거 다 하라는 거 했어. 적외선도 씌워주고 혈관 마사지도 해주고 다 했어. 그런데 나의 뇌는 그거를 내 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불편해요. 불편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되돌려. 내가
왜? 우리 뇌는 뭐에 생존에 강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것들만 하려고 그러고 보기만 하고 느끼려고 그런단 말이야. 다른 것들은 좀 무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맞춰놨는데 싹 맞춰놓고 딱 균형을 맞췄어. 너무 불편해하는 거야. 조금씩 돌린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아파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이틀에 한 번씩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어요? 우리야 좋지. 돈 되니까. 근데 그럴 사람이 어딨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그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지 될 거를 여러분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뇌를 움직이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될까요? CST를 해야 돼. 배운 걸 써먹어야지. 배운 걸 써먹어야지. 뇌에다 자극을 주면 되잖아요. 뇌에다 자극을 주는 거는 뭐예요? 뇌는 어디에서 자극을 받아요? 외부에서 오는 자극들로 우리가 하잖아요. 그 외부라는 게 뭔가 하면 뇌 밖에, 그러니까 말초들에서 오는 정보들이 뇌를 만든단 말이야. 구성한단 말이야. 잠깐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일본의 최남단 가고시마요. 도심에서 차로 3시간 달리면 한 산골 마을에 자리한 소박한 어린이집이 나옵니다. 어린이집 치곤 꽤 널찍한 운동장이 있다는 것 외엔 우리네 유치원 아침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천재교육법으로 일본 전역에 큰 화제를 일으킨 유명한 곳입니다. 그럼 어디 슈퍼 퀴즈라고 불리는 아이들을 만나볼까요? 7살 어린이부터 갓 태어난 아기까지 모두 90여 명이 다니는 이곳은 구립 유아원 같은 곳입니다. 또래와 같이 장난기 가득한 아이들은 일단 교실에 들어가자 스스로 책을 펼쳐 하고 싶은 공부를 합니다. 그중엔 주판을 이용해 산수 문제를 푸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제 겨우 5살. 보통의 아이들에게 장난감인 주판으로 이곳 아이들은 7살 졸업 무렵이면 대부분 주산 2급 수준에 도달합니다. 음악 수업이 한창인 교실. 선생님의 피아노 소리를 듣고 아이들은 눈을 가린 채 똑같은 음을 따라 악기를 연주합니다. 이곳에선 4살 이전에 절대 음감을 익혀 악보도 없이 듣기만 해도 사나흘이면 한 곡을 다 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一番最初始めるのは3歳から始めます。やっぱ耳ですね。集中力と耳をこう強くするというか、そういうので絶対音感がついてきますね。これ。あ、いいですか。 뿐만이 아닙니다. 3살부터 읽기와 쓰기를 익힌 아이들. 모두 유창하게 책을 읽어냅니다. 1回では、2冊から3冊1回では読みます。それが、トータルで積み重ね3歳から積み重ねていくと今この子で9歳。 현재 5살인 이 아이는 거의 1000권에 가까운 책을 독파했습니다. 大体2000冊は読んで、甥っ子はやっぱり3000いったりしますね。はい。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競争したがるちょっとだけ難しいことをやりたがる、真似をしたがる、それから4つ目が人に認められたがるです。
이 교육법의 놀라운 성과에 자매 보육원이 100개가 넘게 생겼고 도시에서 이사 오는 학부모도 생겼습니다. なので数字も1から10しか言えなかったのが今は移って1ヶ月ぐらいしないうちに100まで数えられる、あと足し算ができる。아이들의 체육 시간입니다. 읽기, 계산하기, 음악 수업보다 이들의 체육 시간은 더욱 놀랍습니다. 고작해야 5살밖에 안 된 아이들은 자기 키보다 높은 10단 뜀틀을 가뿐 뛰어넘습니다. 물구나무 걷기, 브릿지 자세 등 어린들도 하기 힘든 동작을 척척 해냅니다. 일본의 다른 보육원보다 체육 시간이 20배나 많은 이곳. 이 모든 활동을 맨발로 시키는 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裸足で走るがために足も速くなって、でその足が速くなって今度はその運動体操のところでもバランスも良くなるし、その運動神経も上がってきます。そうすると今度は学ぶ力の方も高いと思います。 아이들이 뛰쳐나갑니다. 가장 기다리는 달리기 시간입니다. 여기선 아침 보육원에 오자마자 20분 정도 맨발 달리기를 하고 공부하다 산만해지면 또 마음껏 운동장을 맨발로 내달립니다. 달리다가 넘어져도 선생님들의 신속한 조치로 큰 위험은 없다고 합니다. 지면이 발을 자극해 더 예민해서인지 아이들의 달리기 속도는 나이가 2배나 많은 초등학교 2학년 수준입니다. 맨발 생활을 시작한 10여 년 전부터 이곳에선 흔한 감기는 물론 천식, 아토피를 앓는 아이도 없었다고 합니다. 裸足ですね。ずっと常に裸足です。 대여섯 꼬마들 사이에서 훌쩍 커 보이는 에리. 뇌성마비인 에리는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방학 때마다 이곳에 와 동생들과 맨발로 어울립니다. 来た時にはハイハイだったのでまだ4歳ぐらいで歩けてなくてですね、エリちゃんとかやっぱり不安定なので靴とか履くよりも私の方が多分エリちゃん自身が安定をしていると思うんですね。 에린 이제 혼자 힘으로도 운동장을 돌 수 있습니다. 頑張りました。 부모님과 선생님은 에리에게 맨발 활동이 큰 힘이 됐다고 굳게 믿습니다. 한바탕 뛰고 들어온 아이들이 또 책을 펼칩니다. 그만큼 놀았으면 피곤할 만도 한데 더욱 초롱초롱합니다. 어찌 된 걸까요? いや走っているので頭に酸素がいくんですかね。すごく活発になって集中して読んでいるみたいです。そう思います。やっぱり先生の話を聞いたりとか取り組む姿勢は集中力は高いと思います。 대체 아이들이 맨발로 지내는 것과 아이들의 능력 사이에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예민한 어떤 감각 기관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 바닥의 상태라든지 기울기라든지 모든 것을 감지하고 그때마다 이제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밸런스를 잡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중요한 학습 과정이거든요. 우리의 몸엔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 수용체들이 있습니다. 손과 발에 많은 이 신경들은 인체가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뇌에 정보를 보내는데 그 전달 속도가 통증을 느끼는 속도보다 무려 240배나 빠릅니다. 그만큼 우리 뇌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비 환자들의 뇌를 자극해야 할 때 발을 자극하는 요법을 쓰기도 합니다. 발을 적절하게 이제 잘 사용을 하거나 또 훈련을 시키거나 운동을 시키면 뇌에 많은 자극을 줘서 뇌가 어떤 활동하는 여러 가지 뇌의 기능들 분석한다거나 기억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뇌의 기능들을 예. 많은 공부를 마치는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우리 부모님들은 왜 우리한테 신발을 신겨서 키우셨을까? 그런 생각부터. 이거를 이렇게 틀어줬더니 이 공부방에 다녀가신 분들이 자기 이거를 USB 같은 데 녹화를 해가지고 오시는데 저기 있잖아요. 대기실. 거기다 계속 틀어놓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얘기할 게 쉬워진대. 그런 것도 이용을 하시.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 이걸 틀어드린 것이 우리 뇌는 성장을 하는 것도 자라는 것도 뭐야?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자라나고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가 더 중요하다? 거기에서 수용기들이 많은 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 얘기를 해서 설명을 했어. 근데 그러면은 이분들한테, 고객들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얘네들처럼 맨발 벗고 달리고 뛰고 그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죠. 뭐를 해줘야 되는가 하면은 요거예요. 뇌인지 보행법. 제가 요 보행법으로 가리키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고 오세요 하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그냥 받고선 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생활하고 오신 분하고 차이가 현격하게 나는 것을 많이 임상을 냈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진짜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관리하시는 분들은. 받고선 갔어요. 그 다음에 그냥 생활하고 와요. 그러면은 내가 그분들한테 마지막에 이렇게 보고 관찰했던 거에 20% 30% 남아있으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근육을 풀어줬어. 그런 것들도 그 정도. 그런데 우리는 또 뭐를 만져놨어요? 신경과 균형을 딱 맞춰놨는데 그냥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편차가 큰 거예요. 제대로 보행을 하고 요 뇌인지 보행법이라는 거를 제대로 하고 오신 분들은 진짜 70%, 60에서 70%가 남아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매일 못 봤죠. 매일 올 수가 없잖아요. 이틀에 한 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매일 받는 것처럼 요거를 꼭 하라고 그래야 된다고요. 이제 3단 보행법, 많이 듣는 보행법이죠. 우리 그냥 우리 전국의 보행 걷기에 대한 그 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몇백 개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다 하는 말이 이거예요. 3단 보행법. 발 뒤꿈치, 발바닥, 앞꿈치의 순서.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제가 눈수보를 할 때 봤죠. 바깥으로 거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터벅터벅 걷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발에 다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요 방법대로 걸으시면서 생활 습관이 바뀌어지는데 그거는 우리들은 잘 못 느끼지만 바뀌는 사람들은 쉽게 느껴요. 내 어떤 그 습관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그래서 요 3단 보행법이라는 거는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이라는 어떤 순서대로 걷는 거지만 저는 좀 틀리게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걷기 자세, 요 뒤꿈치, 그 다음에 요 순서대로 걸어야 되는데 이게 맨 처음에 쉽지가 않아요. 맨 처음에 요거대로 시키고선 걸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열의 9은 이래요. 열의 9은 이래요. 로봇가 돼버려. 경직이 돼버린단 말이야. 왜요? 우리의 보행은
무의식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게끔 다 세팅이 돼 있었어. 근데 의식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어색해, 불안해. 그런데 맨 처음에 뭐를 배우고 실행을 해갖고 무의식으로 가는 과정까지는 의식을 해야지 돼요. 그러려니까 아직까지 전달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은 한 단계씩 하라고 그래요.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뭔가 하면 자세를 먼저 잡고 자세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발을 11자로 놓는데 우리 고관절의 각도 때문에 발이 이렇게 나가면은 당연히 약간 바깥으로 벌어지죠.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좌식 문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서양인들보다 고관절이 유연해요. 서양인들 팔자다리 못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그 플로어에 앉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뻗든지 그렇고 앉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못한단 말이야. 구부리고 앉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15도, 우리 차렷 자세라고 그럴 때 군대에서 배울 때 약간 여기 30도를 벌리라고 그러거든요. 15도, 15도씩이요. 그 상태로 가면은 거진다가 팔자걸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11자로 놓고 보간이라고 그러죠. 보폭, 보간 있는데 간격은 내 발에 신발에 하나 반 정도가 들어가게끔. 왜? 이건 너무 넓다든지 좁으면은 또 고관절의 각도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 반 정도가 놓는 자세. 요 자세. 그 다음에 가슴을 피라고 하는데 가슴을 쭉 이런 자세가 아니라 머리 위에서 이렇게 당기듯이 있죠. 이렇게 누가 당겨. 그런 듯이 고개를 쭉 핀 상태에서 그러니까 상복부에 딱 힘을 주면 가슴이 쫙 펴져요. 요 자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라운드 숄더는 걸을 때 어디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어깨가 돌아가신 분들은. 여기 손을 대보세요. 여기 손을 대보셔. 그 다음에 요거 돌려보세요. 상완을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래서 싹 돌리면 요게 이렇게 말리죠? 뒤에서 보면은 손바닥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라운드 숄더들은. 근데 우리들 거진다가 약간 보이게 걸어요. 그거는 뭐예요? 소흉근이라든지 가슴에 있는 근육들이 어떻게 돼요? 단축된 상태로 걷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은 11자 쭉 펴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핀 상태는 맨 처음에 좀 하세요. 그거를 약간 15도 밖으로 돌려라. 약간 15도 밖으로. 그렇다고 이렇게 가면 영구가 걷는 거예요. 90도 아니에요. 15도예요. 15도. 15도라면은 우리 40도는 알잖아요. 40도. 아니 45도는 대충 할 수 있잖아요. 90도에서 45도. 거기서 조금 30도. 15도 정도 이렇게 딱 하고선 이제 이게 세팅 자세야. 이 상태에서 맨 처음에 그냥 편안하게 걸으라고 그래요. 편안하게. 이 상태에서. 또 하나가 있다. 턱을 정면으로 보라고 그래. 정면. 똑바로 정면을 보라고 그래. 옆에 사람들 보세요. 똑바로 정면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명도 똑바로를 못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삶 자체가 똑바로 된 그 정렬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개에 대한. 보세요. 주먹을 져가지고 이건 누구 매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 쇄골에다 딱 대세요. 쇄골에 대서 턱을 딱 대가지고 아니 요렇게가 아니라 요렇게 세워서 쇄골하고 턱하고 여기 왔다 갔다 할 정도가 정렬 상태야. 쉽게. 그러면은 그 자세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쇄골을 갖다 대고 여기를 새끼손가락에 있는 부분을 쇄골에다 갖다 대고 턱이 여기 오게끔 요거. 예, 요게 지금 요게 맞는 턱이에요. 이게 정면이에요. 요게. 그래서 요 자세를 어디서 많이 취하게끔 하는고 하면은 우리 상부 엑스레이 찍을 때 있잖아요. 턱을 붙이세요.
할 때가 딱 요 자세예요. 왜?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차렷타사로 찍잖아요. 그럼 고개가 다 이렇게 뒤로 가서 역시자가 된단 말이에요.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가슴 흉수 찍을 때 턱 대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는 거 있죠. 요 자세예요. 요게 정면이에요. 요 자세를 지금 맨 처음에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수시로 요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요 자세로 해가지고 하고 엄지손가락은 요 상태. 그 상태에서 걷는데 11자로 걷는 거예요. 일자로 걷는 게 아니야. 11자. 내가 여기 발을 디딘 데를 여기를 또 이렇게 디딜 수 있게끔 걷는 거예요. 보폭은. 근데 평상시에는 걸어요. 그런 다음에 맨 처음에 뒤꿈치만 의식을 하면서 걸어야 돼. 뒤꿈치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 공부했으니까 뭐를 해야 돼요? 발목을 뒤꿈치를 대려고 그러면은 발등 굽힘, 족배 굴고 그래야죠. 네, 이제 그래야지. 그런 거를 좀 말씀을 하시고 그래야지. 해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몸의 중심이 이렇게 왔을 때는 우리 엄지발가락 첫째 마디 어디? 여기에 지구를 꽉 누른다라는 느낌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발을 여기 꺾임이 됐을 때는 엄지발가락하고 두 번째 발가락으로 힘이 빠져나간다는 느낌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어떤 동작? 발목에 발바닥 굽힘, 족저 굴곡을 해야 되겠죠? 발바닥 굽힘, 그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거를 가르칠 때 되게 힘들었어요. 왜? 평상시 걷지 않는 건데 어떻게 하면 저거 할까?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발을 힘을 안쪽으로 가는 것처럼 좀 걸어보세요.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땅을 누르듯이 걸어보세요. 라고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제일 편한 거는 발목을 쓰는 보행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발목을.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상태에서 갈 때 발등 굽힘,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발바닥 굽힘. 발바닥 굽힘을 하면은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엄지발가락하고 두 번째 발가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발등을 쓰는 거를 해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팔을 파워워킹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걸어요? 어우, 이것도 나왔고 이렇게도 나왔어요. 이제 전혀 잘못 걸고 있는 거예요. 전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뒤로 40도, 앞으로 30도.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요, 우리가 앞으로 쓰는 근육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삶 자체가, 생활 자체가. 뒤에 근육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깨가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것만 갖고도 있잖아요. 어깨, 목 아픈 사람들 많이 후전됩니다. 이것만 갖고도. 그래서 어떤 식이 돼야 되는가 하면은 뒤로는 약간 치는 듯이, 내려오는 건 자연스럽게 그냥 힘 빼고, 치듯이 힘 빼고 그러면 40도, 30도가 돼요. 그렇게 해서 걷는데, 좀 뒤에서 보면은 조금 이상할 수는 있어. 그런데 좀 씩씩해 보이고, 그런데 우리가 보폭이 좁아지고 터벅터벅 걷는 것 중에 하나가 뒤꿈치를 땅에 못 대는 이유가 보폭이 짧기 때문에 뒤꿈치를 댈 일이 없는 거예요. 물론 생활상 신발도 두꺼운 걸 신고 밑바닥이 딱딱하면은 그게 안 되는데, 뒤꿈치를 대려고 그러고 보폭이 넓어지려고 그러면은 세트로 가는 팔이 어떻게 돼야 돼서 뒤로 많이 가야 되겠죠?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서 넓게 걸으려고 그래봐요.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많이 가려고 그러면 얘도 많이 가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보폭을 좀 넓게 하려고 그러면은 뒤로 팔을 40도, 앞으로 30도. 그런 식으로 걷는다. 그거를 연습을 하셔야지 되고, 그 전에 시간이 많을 때는 우리 7층 내려가서 맨발 벗고 다 걸었어요. 다 같이 걸었어. 그거 동영상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한번 올려드려야 되나? 보세요. 11자로 놓는다.
11자로 놓는다. 요거는 뭐 저기 할 때 한번 할게요. 이제 준비 운동이 있어요. 준비 운동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연습할 때 할 거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요렇게 걸어. 그러면은 우리가 걷는데 지금까지 안 썼던 근육들을 막 쓰죠. 그 다음에 걸었던 패턴이 아닌 다른 패턴으로 걷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불편해요. 그리고 또 안 쓰던 근육도 쓰니까 근육 자체도 또 움직임 자체도 틀려지고 그러니까 불편해.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불편함이 몸에서 딱 인지가 됐다. 어디가? 그러면은 더 이상 걸으면 안 돼요. 제가 이거를 하면서 누차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이거는 운동이 아니다. 우리 그 유산소 운동, 보행은 유산소 운동. 그 다음에 몇 보를 걸어라. 그 다음에 몇 시간을 걸어라. 몇 분을 걸어라. 그 다음에 얼마만큼 걸어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이거는 뭐예요? 뇌에다가 요 몸이 내 몸이야를 자꾸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래서 불편함이 생기면은 어떻게 돼요? 불편함이 생기면은 거봐. 이게 내 몸이 아니잖아. 하고 어떻게 돼? 예전에로 자꾸 돌려버린단 말이야. 그 협착으로 인해서 오신 분이 그 자기가 요렇게 한 그 공장하고 두부 공장 크게 하시는 사장님이었는데 집하고 이렇게 보인대요. 거리가. 그러니까 한 200-300m? 뭐 이렇게 되는데 맨 처음에 오실 때 그걸 못 걸으니까 거기를 또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셨어. 제가 걸으라니까 걷는데 5발짝만 가도 아프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쉬어라. 5발자국 가서 아프면 쉬고 그 다음에 또 가고 몇 번을 쉬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점점.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걸 진짜 해야지 되나 할 정도였다는 거야. 그런데 아프고 몸에 이상이 있을 때 걸으면 우리는 참고 걸어라, 아니면 그거는 극복을 해야 된다. 뭐 운동적으로 말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운동을 시키는 게 아니야. 균형을 맞춰놓은 거, 균형을 잡은 거를 어떻게 해야 돼? 뇌에다가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걸으면 안 되고 섰다가 아니면 그 불쾌감이 없어질 때까지 앉아있든지 그런 다음에 또 걸어라. 그거를 우리 관리를 받고 간 다음에는 30분 이상은 꼭 걸어줘야지 되고 그 다음에 하루에 1시간씩은 꼭 그렇게 걷게끔 해라. 그렇게 하고 오잖아요. 그냥 걸으라는 사람, 안 걸은 사람, 요렇게 해가지고 걸으라고 온 사람하고 해보면은 전혀 틀린 상황이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임상을 해보고 수본수도를 해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을 한 다음에 비교 검토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게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 뭔가 하면은 관리까지 다 해줬어. 그런데 자꾸 옛날 몸으로 오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돈 생기니까 좋아요. 이 사람만 한 사람만 관리하고 끝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가니까 내가 못했던 것들을 되들아가 입에 입을, 속에 속에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남들하고 차별화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 설명하고 수본수도 설명하고 뭐하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몸이 피곤했으면 좋겠는데 입이 피곤해요. 말을 많이 해야 돼. 그런데도 차별화가 될 수 있어. 얼마나 많은 샵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업종에 있어요. 차별화 두려고 그러면은 이런 설명들, 이런 거에 대한 교육들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걷지는 못해도 저기 때 한번 걸어볼게요. 우리 실기 시간에. 그리고 실기 연습도 한번 좀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해봤고요. 수도, 요거는 이제 그러면은 뺄게요. 저거는 빼고 이제 수도. 예. 수도 저번 때 했던 거, 수도는 이제 각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볼 거지만은 운동하는 거 해보시면 집에서 운동 안 해봤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난 되게 궁금하던데 그런 거 저거 하면은 해보셔야지. 해봤어요? 근데 뭐 모르는 거 뭘 해봤어야 모르는 것도 생기죠, 그죠? 이제 저 실기 한번 가운데로 한번 좀 모여볼게요. 요거 잠깐만 들어주시겠어요? 돌릴게요. 네. 네. 저기 누구 다리 좀 불편하시다 그러신 분 다리 불편한데 자신 있게 나오라면 되게 웃기지. 발목 불편한 것도 다리 전체적인 다리가 좀 불편하다 그러신 분 안 계세요? 다 건강하셔요? 나오셔. 뭐 바지 입으신 거예요? 네, 잠깐 이제 누워보세요. 누워보세요. 아니. 엎드리세요, 누우세요. 네. 뭐 지금 뭐를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은 가동성하고 이제 수본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가동성을 하는 거는 이따 신경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움직임의 가동성이 있는가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힘 빼시고요. 힘 빼시고 요 정도. 지금 저는 보는 거는 자연스럽게 가는 각도를 보는 거예요. 가잖아요. 그러면 쭉 가요. 쭉 가는 거야. 근데 편안하게 움직이다 힘 빼셔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서 좀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지금 딱 여기서 걸리거든요. 더 갈 수는 있어. 근데 여기에서 걸리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시 힘이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힘을 빼신 거예요? 네. 무겁기는 이거는 요 정도가 오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뻣뻣하고 요 정도가 와요. 예, 요 정도가 오고 예, 이제 앉아 보세요. 많이 앉아보실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앉아보세요. 네, 바깥쪽으로 돌려보세요. 바깥쪽으로 돌려보세요.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왜 그때 틀리지? 다시 한번 바깥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건강하신 분이 나오면 내가 할 게 없죠. 왜 안 좋아요? 아니 제가요 5개하고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보다 좋아졌죠. 네. 균형이 어느 정도 지금 맞아 계셔요. 저는 지금 균형이 안 맞는 분을 찾는 거거든. 왜 운동을 보여줘야지. 따로 있다가 저거 해드리도
좀 균형이 자기가 좀 밸런스가 안 맞는다 하는 분들은. 예. 어느 정도 많이 그 균형이 많이 좋아졌어요. 먼저 시험부터 보고서 낼 거야. 얼마나 균형이 안 맞는가. 제가 그랬죠? 예, 됐습니다. 예. 반장님이 제일 부실한 것 같아요. 예. 한번 돌려보세요. 예, 돌려보세요. 예, 쭉 올리시고, 양쪽 다. 안쪽으로, 예, 안쪽으로, 예, 안쪽으로, 예, 됐어요. 다시, 바깥쪽으로, 느끼시죠? 좀 근육 올라오는 게 좀 늦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안쪽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바깥쪽으로, 예, 버티는 것도 그렇고, 안쪽으로, 잠깐만, 힘 빼고, 안쪽으로, 떨림도 있고요. 이쪽은 지금, 안쪽으로, 예, 버티는 거 좋고, 예, 지금, 제일 안 좋은 게 이쪽이에요. 제일 안 좋은 게. 그러면은, 뭐부터 해야 돼요? 기랑근. 기랑근을 아령은 무슨 운동이에요? 기랑근의 운동은? 예. 기랑근은 아령을 내리는 운동. 내리는 운동. 그거는 어디에 좋아요? 건을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쪽에 주동근이 이렇게 되는 거면 기랑근은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이쪽이죠. 여기 기랑근은 아령을 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령을 들려고 그러면 힘을 준 상태죠. 이렇게 단축을 시킨 상태라고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령을 올려줘야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령을 줬어요. 내려주는 거예요. 이제 올렸잖아. 이거 올렸으니까 이제 내려주는 거예요. 올려줘야죠. 내려줘야죠. 내려줘야죠. 아령을 여기다 올렸다고. 그래 이제 내려야죠. 이제 내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히 힘을 빼야죠. 예, 됐습니다. 천천히 힘을 빼세요. 여기서 천천히 할수록 더 효과가 더 커요. 다시 아령을. 근데 제가 다시 한번 했죠. 여기서 이렇게 돌릴 때 내가 아령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항을 주면 안 돼요. 돈 상태에서 이때 저항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천천히. 다시, 예, 주고, 예. 다시 한번. 이건 지금 어디? 기랑근에 아령을 내리는 동작. 어디에다가 지금 자극을 주는 거예요? 건에다가 자극을 주는 거다. 예, 다시 한번. 이럴 때, 이때도 그냥 할 게 아니라 내가 번호를 붙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은 이분이 그거에 맞춰. 근데 천천히가 어느 정도인 줄 모르잖아. 내 거에 호흡을 맞추려고 그러면은, 저기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다시 마지막으로,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주동근을, 아령을 올리는 걸 해야죠. 아령을 올리는 거. 그거는 어디에? 금복에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올리는 거죠. 내린 상태를 만들어서 저항을 주고 올리라고 그래야겠죠. 이거는 어떻게? 천천히? 빨리. 시작. 하나. 근데 이거를 다시 해보세요. 시작. 하나. 이렇게 쭉 여기까지.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강한 사람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돌려보세요. 힘 회복된 거 보이시죠? 근육이 빨리 올라오는 거, 버티는 거, 속도도 좋아졌어요.
이제 됐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아니, 스본을 하고 수도를 했어. 운동까지 다 시켜줬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힘을 하는 게 아니라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각도를 그냥 앉은 상태에서 볼게요. 어느 정도까지 가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앉은 상태니까 올리는 걸 해볼게요. 요 정도.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정도가 더 가면 가는데 뻣뻣해. 요 정도. 다시 한번. 요 정도. 요 정도. 더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다시 힘 빼지. 가만히 계세요. 여기서 이제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해보면 뒤가 당기실 거야. 많이 아프세요? 아니, 아프지 않을 정도고요. 예. 다리에 병증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프세요. 예, 여기서 지금 걸리면 이렇게 됐어요. 이제 다리에 크게 무슨 신경이 내려와요? 좌골신경이 내려와서 그 다음에 정중신경하고 무슨 신경으로 나눠져요? 비골신경으로 나눠지죠? 거기서 또 신비골신경, 천비골신경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더 편한가? 이렇게 팔을 끼고선 신경 가동을 할 거예요. 예. 가동을 하는 게 이렇게 누워 있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있지만은 그냥 이 베드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면 팔을 뒤로 이렇게 해서 먼저 가르쳐 주셔야 돼. 예. 하나 할 때 고개가 뒤로. 하나 할 때가 고개 뒤로, 둘 할 때는 고개를 앞으로 오는데 등도 약간 구부러 주는 듯이. 그러니까 약간 바싹 앉으셔야 돼요. 바싹 앉으셔야지 돼요. 네, 바싹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시 하나, 둘 하면서 요렇게. 하나, 둘, 한 두세 번 이렇게 연습을 시킨 다음에 합니다. 예. 하나 할 때 고개 뒤로. 고개 뒤로 하면서 여기를 잡고선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둘. 힘 빼시고. 예. 하나, 저한테 맡기세요. 둘. 하나, 셋. 저보다 빨리 가죠? 가만히 계세요. 힘 빼시고. 하나, 넷. 하나, 다섯. 하나, 여섯. 하나, 일곱. 앞으로 오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맨 마지막은 스트레칭으로. 근데 저는 한 10번 정도 해드려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다리는 환측은 한 10번 정도 했다 그러면 그 반대쪽 건측은 한 5번 정도. 5번 정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